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하면 떠오르는 게 많죠. 그런데 혹시 고조선 왕의 성씨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아마 바로 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오래된 정말 흥미로운 미스터리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조선은 이씨, 고려는 왕씨, 신라는 김박석씨.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왕의 성씨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제일 처음 고조선으로 가면 딱 막히는 겁니다. 거대한 물음표만 덩그러니 남아있죠.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조 단군의 성씨는 대체 뭐였을까? 어때요? 되게 간단한 질문 같죠? 그런데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길이요. 와, 정말 신화와 역사를 넘나드는 엄청나게 매혹적인 여정이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성씨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게 사실 고대에는 아예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미스터리의 가장 큰 함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왕이나 귀족 같은 소위 지배계층조차도 성이 없이 그냥 이름만 가진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김아무개, 이아무개 하는 것처럼 온 가족이 성을 물려받는 건요. 생각보다 훨씬 나중에 생긴 문화라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옛날 기록들을 보면요. 대부분 한참 뒤에 쓰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쓴 사람들이 자기 시대의 기준으로 과거를 막 재단하는 거예요. 심지어 원래는 성이 없었을 옛날 사람들한테 자기들 맘대로 성을 딱 붙여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이러니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기록과 전설을 막 뒤져보면요. 고조선 왕의 성씨로 유력한 용의자가 3명, 아니 3가문으로 좁혀집니다. 여기 세 후보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해씨, 태양의 후예 같은 느낌이죠. 아주 신화적인 정통성을 가진 후보고요. 두 번째는 기씨, 이건 중국에서 건너온 인물과 관련이 있어서 좀 논란이 있는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씨, 고조선 말기의 왕과 연결되면서 정치적인 계승을 주장하는 후보죠. 어때요? 각각의 스토리가 완전히 다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냥 무슨 성씨였을까 하는 단순한 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성씨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시작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말 그대로 국가의 근본을 둘러싼 거대한 서사들의 전쟁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확 비틀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씨 자체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었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엉뚱한 질문을 붙들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바로 우리 모두가 아는 단군 신화요.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어떤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부족들이 힘을 합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토테미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 부족들이 우리 부족은 곰의 자손이야, 또는 우리 부족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았어 하는 식으로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상징이자 시조로 삼는 걸 말해요. 자, 이제 감이 오시죠.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곰과 호랑이. 마늘과 쑥을 먹던 그 곰과 뛰쳐나간 호랑이가요. 진짜 동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곰과 호랑이가 각각 곰을 숭배하던 곰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던 호랑이 부족을 상징한다고 봐요. 당시에 실존했던 강력한 세력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화를 정치 드라마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진 기술을 가진 환웅 부족이 있었어요. 이 지역의 터줏대감인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이들과 힘을 합치고 싶어 했죠. 결국 끈기 있게 버텨낸 곰 부족이 환웅 부족과 연맹을 맺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환웅과 곰 부족의 웅녀가 결합해서 태어난 단군은 바로 이 연합국가의 새로운 리더를 상징하는 거예요. 와, 정말 멋진 스토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작은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이 모든 걸 정복하고 세운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온 세력과 토착 세력이 성공적으로 손을 잡고, 즉 합병을 통해 만들어낸 통합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의미 있지 않나요? 자, 그럼 다시 성씨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토록 치열하게 경쟁했던 후보들, 해씨, 기씨, 이 성씨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나긴 역사의 풍파를 견디고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정말 놀라운데요. 2015년 기준으로 단군의 성씨라고도 하고 부여 왕실의 성씨였던 그 해씨가 우리나라에 단 9분 계십니다. 9명이요. 한 나라의 시작을 열었던 그 이름이 이제는 거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거죠. 그토록 논란이 많았던 기자조선의 기 씨는 어떨까요? 이성 씨 역시 56분밖에 안 계세요.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큰 논쟁거리였는데 지금은 정말 희귀한 성씨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이 고대의 이름들은 이제 살아있는 성씨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아득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역사적 유물이 된 셈입니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이름은 이렇게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이름에 얽힌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조선 왕의 성씨라는 아주 작은 질문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파고들다 보니까 어때요? 훨씬 더 크고 깊은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죠.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씨 개념 자체가 희박했다는 거. 둘째, 그래서 고조선 왕의 성씨는 해, 기, 한 같은 후보만 있을 뿐 여전히 미스터리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단군 신화는 한 핏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부족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세운 통합의 위대한 서사라는 겁니다. 결국 고조선 성씨라는 이 오래된 미스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진짜 힘, 그 저력은 과연 단 하나의 순수한 혈통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바로 그 통합의 능력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